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렌즈 PD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1년 8월 11일 밤 11시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3, Z 플립 3, 워치 4, 버즈 2를 공개했습니다. 언팩 전에 대부분의 내용이 다 알려져서 김이 빠진 채 진행된 행사였지만 새로운 제품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나 설렙니다. 그래서 언팩 행사를 보면서 느꼈던 설렘을 가득 안고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를 직접 만져보기 위해서 삼성 디지털 프라자로 달려갔습니다. 2019년 9월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2020년에 나온 갤럭시 Z 폴드 2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을 2년 가까이 메인폰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에 나온 Z 폴드 3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갤럭시 Z 플립 3도 어떤 느낌인지 살짝 보여드립니다. 갤럭시 Z 폴드 3의 전체적인 모습은 전작인 갤럭시 Z 폴드 2와 크게 다르지 않고 색상은 팬텀 블랙, 팬텀 실버, 팬텀 그린 세 가지가 나왔는데 바라보는 방향이나 빛에 따라서 그린이 블랙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팬텀 블랙과 팬텀 그린만 다른 각도에서 함께 보면 색상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그린이 튀지 않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것이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린으로 살 거예요. 갤럭시 Z 폴드 3의 크기는 Z 폴드 2보다는 미세하게 줄어들어서 함께 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장 두꺼운 곳의 두께도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조금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282g에서 271g으로 줄어들어서 과연 체감될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갤럭시 폴드나 Z 폴드 2를 사용한 경험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무겁다고 느낄 텐데 Z 폴드 2를 계속 쓰던 제 손에는 가벼워진 게 느껴져서 만족스럽더라고요. 갤럭시 Z 폴드 3의 메인 디스플레이에는 전면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안으로 숨겨져 보이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비교적 어두운 기본 홈 화면에서는 전면 카메라가 잘 보이고 하얀색을 사용하는 화면으로 바꿔보면 카메라도 얼추 비슷하게 색상을 맞추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표시는 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상이 나오는 자연 영상을 틀어놓고 UDC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지켜봤는데 화면상에서 색상의 변화에 맞춰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카메라로 촬영하면 조금 더 도드라지고 실제 눈으로 보면 기존에 그냥 구멍이 하나 뚫려있는 느낌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단지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전체 화면을 사용할 때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그런지 아주 살짝 아쉬워요. UDC로 사진과 영상도 찍어봤는데 실내긴 하지만 조명이 제법 많은 상황에서 화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진은 그냥 그저 그렇고 영상도 별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Z 폴드 2를 사용하면서 전면 카메라는 주로 커버 디스플레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큰 화면으로 셀피를 찍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갤럭시 Z 폴드 3 디스플레이 크기는 커버가 6.2인치인데 6.23인치인 Z 폴드 2와 함께 놓고 봐도 그 차이를 느끼기 힘들고 한글 자판을 쿼티로 나오게 해봐도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7.6인치로 크기는 동일한데 설정을 동일하게 했음에도 하얀색 화면에서 Z 폴드 3가 약간 붉은기가 느껴졌습니다. 전시된 Z 폴드 3 여러 대를 다 확인해봐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색감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 영상을 틀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색감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느낀 것은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입니다. 갤럭시 Z 폴드 2는 약간이지만 물렁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Z 폴드 3는 상대적으로 더 단단합니다. Z 폴드 2를 쓰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부분은 아니지만 Z 폴드 3가 조금 더 디스플레이가 강해진 느낌을 줘서 좋더라고요. 폴더블 스마트폰은 언제나 주름을 신경 쓰게 되는데 이번에 Z 폴드 3의 주름도 전작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정면에서 보면 주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사용감에 불편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폴더블 폰을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폴더블 스마트폰은 자주 접었다 펴니까 힌지도 신경이 쓰일 텐데 접었다 펴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Z 폴드 2나 Z 폴드 3나 똑같다고 해도 무방하게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닫기 직전에 딱 하면서 붙는 것도 거의 똑같고 플렉스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펼칠 수 있는 각도를 체크해보면 거의 모든 각도에서 잘 멈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필요할 때 큰 화면을 사용하기 위해서 폴더블 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플렉스 모드를 거의 쓰지 않는데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면 카메라를 켜고 접어보면 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 있게 UI가 변경됩니다. 유튜브도 한번 켜보면 플렉스 모드에서 UI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업데이트될 원 UI에서는 플렉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늘어나고 강제 적용 기능도 들어간다니까 활용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다음은 갤럭시 Z 폴드 3에서 UDC만큼이나 관심을 받고 있는 S펜입니다. S펜 폴드 에디션을 손에 올려보면 이런 느낌이고 Z 폴드 3 옆에 가져가 보면 작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할 때 단단해졌다고 말을 했었는데 S펜을 사용해본 첫 느낌은 단단한 것과 단단한 것이 부딪혀서 필기감이 상당히 딱딱합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기본 필름에서 조금은 부드럽고 물렁한 느낌도 있었다면 Z 폴드 3는 반대예요.
그래서 특히 글씨를 쓸 때 한 획 한 획 사용할 때마다 딱딱 부딪히는 느낌이 나서 안에는 필기감이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딱딱한 걸 더 좋아해서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쓸만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필기감 이외에 접히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접히는 부분에만 줄을 그어보기도 하고 짧게 가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어보기도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S펜 사용성은 필기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용자에게 옵션을 하나 제공했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좋은 시도입니다. 물론 저는 S펜 수납형 케이스를 사용하면 G 폴드 3가 더 뚠뚠해지니까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S펜까지 살펴보고 새로운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했으나 언팩에서 봤던 모든 기능을 사용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갤럭시 Z 폴드 3를 배송받는 시점 전에는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기능 중에 측면의 태스크바를 고정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매력적입니다. Z 폴드 2를 사용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할 때 수시로 드래그로 패널을 불러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화면에 고정해두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앱을 두 개 동시에 띄워놓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구매한 갤럭시 Z 폴드 3를 받아서 자세히 살펴보고 별도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에 이어서 Z 플립 3도 겉모습 위주로 들여다봤는데 삼성닷컴 전용 색상을 제외한 4가지 색상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크림, 라벤더, 그린, 팬텀 블랙이 있었는데 저는 라벤더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고 안에는 크림이 가장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갤럭시 Z 플립 3는 접었을 때 가로 72.2mm, 세로 86.4mm로 아담해서 손이 작은 편인 아내가 잡아도 한 손에 쏙 들어옵니다. 전반적인 모습을 돌려가면서 보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는 전작에 비해 커버 디스플레이가 1라인 표시에서 4라인 표시로 커져서 간단한 작업은 펼치지 않고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시간 확인, 음악 컨트롤, 알람 확인, 녹음, 타이머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위젯 추가도 가능합니다. 커졌다고 해도 1.9인치라서 조금 더 컸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직접 보니까 제법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는 카메라 프리뷰 기능이 있는데 전작에서는 너무 작아서 사실상 사용하기 힘들었다면 Z 플립 3는 그나마 어떻게 찍히는지 그럭저럭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볼륨 조절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 터치, 손바닥 인식 등으로 촬영할 수 있으니까 제법 괜찮아요. 갤럭시 Z 플립 3 역시 Z 폴드 3처럼 전작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단단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갤럭시 Z 플립을 사용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깨진 디스플레이를 한번 교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단단해진 디스플레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녀석도 폴더블 폰이니까 주름이 없지는 않은데 주름이 생기는 폭이 Z 폴드 3보다 작은 만큼 표시는 덜 납니다. 일부 조명을 바로 받았을 때 주름이 딱 보이긴 하는데 사용간에 주름이 방해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삼성 디지털 플라자를 찾아가서 촬영을 하고 나올 때 보니까 3시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처음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갤럭시 Z 폴드 3나 Z 플립 3를 구매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배송받으면 만들 리뷰 영상에 최대한 다 반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누르고 꿀단지 PD를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한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말 정보가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책임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가득 담았죠. 3번 보세요.